1. 완벽한 며느리의 숨겨진 향기. 서정희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베란다에 서서 아들 민준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서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며느리 지민이 직접 요리를 해준다고 했다. 평생을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보낸 정희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주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다. 지민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미소까지. 오늘은 뭘 해주려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입맛에 맞게 특별한 양념도 준비했고요. 지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만으로도 자신은 복 받은 사람이었다. 1시간 후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들이 올라왔다. 갈비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그 향이 거실 전체를 감쌌다. 자, 어머님. 드셔보세요. 지민이 갈비 한 점을 정희 앞에 놓았다. 정희는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과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정말 맛있구나. 넌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특히 이 양념은 제가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그때였다.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갈비찜을 씹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향기가 있었다. 달콤한 간장 베이스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향신료 냄새. 그것은 정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다. 계피와 정향 그리고 아니스. 하지만 그 조합은 흔하지 않았다. 정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향신료 조합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언니 윤지아. 이 향신료는 어디서 구했니? 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지민은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아,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정희의 예민한 후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 조합은 인터넷 레시피에서 나올 수 없다. 언니 지아만의 독특한 배합법이었다. 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향신료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음식에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언니의 지론이었다.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지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수액 튜브의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언니의 마지막 말. 정희야. 지민이를 잘 부탁해. 어머님? 지민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민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낯선 표정을 본 것 같았다.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 아니라 괜찮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을 뿐이야.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왜 지민이 언니의 향신료 조합을 알고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언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쌍둥이였던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했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언니는 가난했고 정희는 그런대로 평범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 언니가 딸 지민을 데리고 병원에 실려간 날, 결국 언니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고 어린 조카 지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민아.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20년 전 사라진 조카의 이름과 며느리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정희가 며느리 지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이 막장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보세요. 지민의 정체가 정말 조카일까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새로운 챕터가 업로드됩니다. 20년 전 그 사진 속에서 새벽 4시 정희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5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수천 가지 음식을 맛본 자신의 후각을 믿었다. 그 향신료 조합은 분명 언니 지아만의 것이었다. 정희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맨 위에는 언니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20대 초반의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정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언니 지아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아름다웠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지아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언니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정희야, 지민이가 너무 어려서 걱정이야. 내가 죽으면 지민이를 찾아서 잘 돌봐줘. 지민이는 똑똑한 아이야. 분명 훌륭하게 자랄 거야. 편지를 읽다가 정희의 손이 멈췄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지민이에게 우리 집안의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특히 그 향신료 조합 말이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스러운 레시피.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언니도 그 향신료 조합을 비밀스러운 레시피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전 10시 정희는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정희의 대답은 성의 없었다.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60대 중반의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 미안해요. 잠을 못 잤네요. 혹시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일이라도? 김 여사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왜 그런 말씀을? 아, 그냥. 며느리가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의심스럽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서. 김 여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에게는 그 말이 중요한 힌트로 들렸다. 완벽한 며느리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 오후 2시 정희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민주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지민도 자신의 일이 있어서 집에 없을 것이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았다. 정희는 지민과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희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향신료 병들이 숨어 있었다. 계피, 정량, 아니스. 그리고 몇 가지 더. 정희는 병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냄새를 맡아봤다. 바로 그 냄새였다. 어젯밤 갈비찜에서 맡았던 그 특별한 향기. 정희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민은 분명 언니의 요리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서랍 맨 밑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어린 소녀가 여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언니야.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언니 지아였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소녀는 지금의 지민과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지민아, 엄마를 잊지 마. 그리고 언젠가 이모를 찾아가거라. 마이너스 1995년. 정희는 주저앉았다. 1995년이면 언니가 죽기 5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조카 지민이었다면. 지민이가 내 조카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민이 정말 자신의 조카라면 왜 정체를 숨기고 있을까? 왜 아들과 결혼했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급하게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향신료 병 하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어머님, 방에 계세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정희는 재빨리 향신료 병을 주워 서랍에 넣었지만 지민은 이미 방 앞에 와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그냥 청소를 해주려고. 감사해요, 어머님.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지민은 정희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다. 그 순간 정희는 지민의 손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거실에 앉은 정희는 지민을 유심히 관찰했다. 20년 전 사진 속 어린 소녀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형태. 점점 더 확신이 섰다. 지민은 분명 자신의 조카였다. 지민아. 네, 어머님. 너 혹시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니? 지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너를 보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 어머님도 힘든 시절이 있으셨나 보네요. 지민의 대답은 애매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정희는 느꼈다. 지민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지민이 정말 자신의 조카라면 왜 정체를 숨기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정희가 2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가면서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데 점점 미스터리가 깊어지네요. 여러분은 지민의 진짜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추리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추리해보세요. 3. 20년 전 병원 그 끔찍한 진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20년 전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성모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민준이 아침을 먹으며 물었다. 병원에 검진 받으러. 혼자 가시지 말고 저나 지민이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다. 별거 아니니까. 정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민이 눈을 뜨기 전에 나가고 싶었다. 성모병원은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낡은 건물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정희는 잠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만으로도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언니가 급성 폐렴으로 실려온 날. 가난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언니. 그리고 수술비가 없어서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던 그 끔찍한 밤. 원무과는 어디죠? 정희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물었다. 1층 끝쪽에 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20년 전 기록을 좀 찾아보려고요.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다. 원무과에서 정희는 한 중년 여직원을 만났다. 이름표에는 김미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20년 전 기록이요? 일반적으로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는데. 제 언니 기록이에요. 윤지아라는 사람이. 김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혹시 그때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건이요? 정희는 놀랐다. 언니의 죽음이 사건이었다고? 제가 그때 신입 직원이었거든요. 워낙 안타까운 일이라 기억에 남아 있어요. 김미경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보험금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보험금이요? 네. 윤지아 씨가 돌아가신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른 사람이요? 누구였는데요? 기록을 좀 찾아볼게요. 김미경은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 후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있네요.
윤지민이라는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본인이 딸이라고 주장했고요. 윤지민. 정희는 그 이름을 작게 중얼거렸다. 며느리와 같은 이름. 그런데 이상한 게 진짜 딸 윤지민은 그때 행방불명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보험금은 지급됐어요. 신분증명이 확실했거든요. 김미경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데요? 여기 지문 대조 기록이 있는데 당시의 지문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보험금이 지급됐네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뜻이었다. 혹시 그 서류 복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김미경이 난처한 표정을 지을 때 정희는 결단을 내렸다. 사실 저는 윤지아의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윤지민이라는 사람이 제 며느리예요. 김미경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김미경은 잠깐 고민하더니 주변을 살핀 후 말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녀는 프린터로 가서 무언가를 출력했다. 그리고 조용히 정희에게 건넸다. 이건 공식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자료예요. 알겠죠?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급하게 살펴봤다. 20년 전 보험금 청구 서류였다. 신청자는 분명 윤지민이었지만 지문 대조 결과는 불일치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첨부된 메모였다. 신청인 윤지민의 실제 나이는 신분증상 나이보다 5년 많음. 성형 흔적 다수 확인. 하지만 증인 다수와 정황상 딸이 맞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정희는 손이 떨렸다. 성형 흔적? 나이 위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 윤지민이라는 사람.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이라. 하지만 아주 예쁘고 차분한 사람이었던 건 기억해요. 그리고 김미경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아, 맞다.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윤지아 씨와 똑같은 향수를 쓰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 알 정도로 특이한 향이었는데 정희는 번개를 맞은 듯 했다. 향수까지도 똑같이? 혹시 그게 어떤 향이었는지. 달콤하면서도 스파이시한 향이었어요. 마치 어떤 향신료 같은?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며느리 지민은 분명 가짜였다. 하지만 진짜 조카는 어디 있는 것일까? 병원을 나온 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20년 전 누군가가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탔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로 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다. 만약 이 여자가 20년 전부터 이런 일을 저질러 왔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집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민의 목소리였다. 지민아, 나야. 어머님, 병원에서는 어떠셨어요? 그 순간 정희는 지민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어디 갔다 왔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괜찮다. 저녁에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정희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대면할 때가 됐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했다. 정희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고 일어났다. 20년 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민은 언제나처럼 완벽한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이제 그 완벽함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신 것 같네요. 그래, 좀 그렇네. 혹시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이라도?
지민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희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다.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완전한 타인이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죽은 언니의 딸로 살아온 가짜였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정희가 진짜 조카 지민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가짜 지민이라면 진짜 조카는 어디에?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음 편에서 드디어 진짜 지민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4. 사라진 진짜 조카의 흔적.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잠들지 못한 채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들이 출근하고 지민이 외출한 틈을 타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20년 전 진짜 조카 지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다. 정희는 먼저 20년 전 신문 기사를 검색해봤다. 언니의 사망 기사는 작게 나와 있었지만 그 후의 일들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정희는 언니가 살았던 동네로 향했다. 20년이 지났지만 재개발이 되지 않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희는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렸다. 언니는 이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언니가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아직 그대로였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여기 살던 윤지아의 동생입니다. 문이 열리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지아 언니랑 똑같이 생겼네요. 쌍둥이였다고 했던 게 맞구나. 네, 맞습니다. 혹시 지아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조카 지민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고, 그 불쌍한 아이. 엄마가 죽고 나서 며칠 후에 어떤 여자가 와서 데려갔어요. 어떤 여자요? 자기가 지민이 고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아 언니는 동생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키가 크고 되게 예쁘고. 그런데 지민이랑은 전혀 안 닮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지민이를 다시 본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아니, 잠깐. 할머니는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몇 년 전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민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이 동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었나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돈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아, 지민이가 잘 됐구나 했는데.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가 본 것은 지금의 며느리 지민이었을 것이다. 혹시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나요? 별 말은 안 하고 그냥 옛날 집을 구경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지아 언니 방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물건들이요? 옷이랑 화장품 그리고 요리책들. 지아 언니가 직접 쓴 요리 메모들도 있었는데. 정희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가짜 지민이 언니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언니의 향신료 조합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혹시 진짜 지민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엄마 일을 도와서 집안일도 잘하고. 그런데 몸이 약했어요.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했다. 그래서 더 걱정됐는데. 그런 아이를 낯선 사람이 데려간다니까.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20년 전 어떤 여자가 병약한 진짜 조카를 데려갔고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로 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모든 조각을 맞춰봤다. 20년 전 가짜 지민은 진짜 지민을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리고 언니의 보험금을 타내고 언니의 물건들을 가져가서 완벽한 변장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접근해서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남아 있었다. 진짜 조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오후 3시 집에 도착한 정희는 지민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지민의 화장대 서랍을 다시 열어봤더니 어제 보지 못한 것들이 더 있었다. 맨밑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지민이의 일기라고 어린아이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신다. 나도 아프지만 엄마보다는 괜찮으니까 참아야겠다. 아이다운 글씨로 쓰인 일기를 보자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분명 진짜 조카의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낯선 고모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한다. 엄마 무덤에 가서 인사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고모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 무서워서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나 보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진짜 조카는 병약한 상태로 어떤 여자에게 끌려갔고 그 여자가 지금까지 조카의 신분으로 살아온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 왔어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정희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20년간 거짓말을 해온 목소리였다. 정희는 재빨리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지민은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장을 보다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걸 샀어요. 그래, 고맙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민은 그것을 눈치챘는지 정희의 표정을 살폈다.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아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어제부터 계속. 지민이 다가오면서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정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 정희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지민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정말 무슨 일이세요?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윤지민. 아니, 넌 누구니? 지민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어머님께서 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민의 목소리도 변했다. 더 이상 정중하고 부드러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야 진짜 지민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 드디어 가짜 지민과 정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데,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어머님께서 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민의 변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희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20년 동안 연기를 해온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순진한 피해자였다. 넌 내 조카가 아니지?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지민은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웃음소리였다. 역시 쌍둥이 자매군요. 지아 언니만큼이나 예민하시네. 지아 언니라고? 네, 맞아요. 지아 언니라고 했어요. 어머님의 쌍둥이 언니 말이에요. 지민은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지금까지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넌 대체 누구냐? 궁금하시죠? 20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한 내가 누구인지. 지민은 소파에 여유롭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나는 원래 강미선이라고 해요. 20년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살았죠. 정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20년 전 나는 가난했어요. 정말 절망적으로. 그때 윤지아 언니를 만났죠.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같은 병? 폐렴이요. 하지만 나는 돈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언니는 돈이 없어서 죽었죠. 지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전부라는 걸. 그리고 언니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민이를 부탁한다고. 정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냥 동정심에서 지민이를 돌봐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병약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아팠죠. 그래서 지민이에게 뭘 한 거냐? 지민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다. 진짜 조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나는 언니의 보험금을 탈 때부터 깨달았어요. 죽은 사람의 신분을 이용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구나. 사기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민이를 돌본 거예요. 물론 내 방식으로요. 지민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후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성형수술도 하고 나이도 줄이고 완전히 새로운 윤지민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내 아들에게까지 접근한 거냐? 접근이라니요? 사랑이었어요. 지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민준을 만난 것도. 하지만 그가 성공한 변호사이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악녀야. 정희가 소리쳤지만 지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악녀라고 하세요. 하지만 나는 생존을 위해 한 일이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희는 지민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가난 때문에 언니를 잃었으니까. 하지만 넌 내 조카를. 지민이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지민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다. 무슨 말이냐? 그 아이는 면역 결핍증이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15살까지도 살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뭘 한 거냐? 나는 그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냈어요. 시설에. 거짓말 마. 정말이에요. 물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 없었지만요. 지민의 무관심한 태도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정희가 지민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지민은 순간적으로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민준 씨 오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정희는 그 변화무쌍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지민아 뭐하고 있었어?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지민은 재빨리 정희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쌌다. 어머님께서 좀 힘들어 하셔서 제가 마사지해 드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정희는 지민의 연기력에 놀랐다. 1초 만에 완벽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이다. 괜찮다 아들아. 정희는 간신히 말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지민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지민이가 맞아. 엄마 내일 같이 병원 가자. 아니라 괜찮다. 정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쉬고 싶다. 방에 들어가 있을게.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지민이 따라왔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다시 다정했지만 정희는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꼈다. 방에 들어간 정희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공포가 온몸을 휩쌌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완전한 타인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년간의 완벽한 연기력 앞에서 자신도 속았는데 하물며 아들이야 오죽할까.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불안은 커져갔다. 지민이 진짜 조카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정희는 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였다. 정희는 문 틈으로 내다봤다. 지민이 무언가를 들고 부엌으로 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도둑처럼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문을 살짝 열고 지민을 따라갔다. 부엌에서 지민은 무언가를 버리고 있었다. 정희가 가까이 가서 보니 진짜 조카의 일기장이었다. 그걸 왜 버리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 지민이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 없다고? 어머님께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증거를 숨길 필요가 없죠. 지민은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아무도 이 일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 특히 민준 씨는. 지민의 말에 정희는 절망감을 느꼈다. 정말 그럴 것 같았다. 20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지민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넌 정말 악마구나. 악마든 뭐든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예요. 지민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혼자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인 것을.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정희가 반격을 준비하면서 더욱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는데. 6. 치밀한 반격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들지 못한 채 계획을 세웠다. 지민이 20년간 완벽한 연기를 해왔다면 자신도 연기를 해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지민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다. 어제 일찍 자서 좀 나아졌어. 정희도 연기를 시작했다. 지민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아침을 먹었다. 그럼 나 출근할게. 민준이 집을 나간 후 지민과 정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가게에 나가야지. 오랜만에. 같이 가드릴까요? 지민의 제안은 감시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래, 같이 가자. 오랜만에 시장 구경도 하고. 재래시장에 도착한 정희는 지민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겉으로는 며느리에게 시장을 구경시켜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증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김 여사, 오랜만이네요. 정희는 옆 가게 사장인 김 여사에게 인사했다. 어머, 며느리님이랑 같이 나오셨네요. 정말 예쁘시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김 여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희는 지민에게 잠깐 여기 앉아 있어라고 하고는 김 여사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김 여사,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정희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며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그 애가 정말 제 며느리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민준이 회사에 전화해서 아내 이름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도.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다만 며느리가 눈치채지 않게 해주세요. 정희는 지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지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다.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하셨어요? 그냥 시장 얘기. 요즘 장사가 어떤지. 오후 1시 정희는 지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지민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정희는 몰래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여사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요, 사장님. 민준 씨 회사에 전화했더니 아내 이름이 박지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박지연이요? 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됐다고 하고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민이 아니라 박지연? 그럼 지금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김 여사,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전화를 끄는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민이라는 이름도 가짜였던 것이다. 그럼 민준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인가? 어머님, 점심 드세요. 지민. 아니, 박지연이 점심상을 차렸다. 정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고맙다. 오늘 시장 구경 재미있었어요. 어머님 인맥이 정말 넓으시네요. 박지연의 말에는 탐색의 의미가 있었다. 정희가 뭘 하고 다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냥 오랜 친구들이지. 그런데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시나요? 박지연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다.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다. 무슨 소리냐? 왜 그런 말을? 어제부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상해서요. 착각이야.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박지연은 한참 정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다. 오후 3시 박지연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정희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박지연의 방에서 더 자세히 찾아봤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이 있었다. 윤지민, 박지연, 김미애, 이수정.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정희는 손이 떨렸다. 이 여자는 단순히 조카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 상자 맨 밑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병원 기록지였다. 여러 명의 이름으로 된 의료 기록들이 있었는데 모두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것 같았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자 정희는 경악했다. 20년 전 성모병원의 기록이었다. 환자 이름은 강미선,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명단에 윤지아의 이름이 있었다. 그때부터 계획한 거구나.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여자는 20년 전부터 언니를 노린 것이다. 같은 병실에서 언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언니가 죽자마자 그 신분을 도용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발견은 따로 있었다. 의료기록 중에 윤지민 미성년자 마이너스 사망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던 것이다. 지민이가 죽었다고? 정희는 그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다. 20년 전 진짜 조카 지민이 어떤 시설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망 원인은 치료 지연으로 인한 급성 폐렴 악화. 정희는 주저앉았다. 진짜 조카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강미선이라는 여자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더 자세히 보니 사망 확인서에는 보호자 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여자가 조카를 시설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료를 미루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이 살인자.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20년 전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강미선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왔다. 어디 다녀왔니? 장을 좀 보고 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생선이 있어서. 강미선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정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그래 고맙다.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강미선이 다가오며 정희의 이마에 손을 대려고 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괜찮다. 정말요? 그럼 제가 맛있는 저녁 해드릴게요. 강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20년 전 진짜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손으로 지금 자신의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준이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민준 씨 고생하셨어요. 강미선은 민준에게 다정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저녁 진수성찬이네. 뭔 일이야? 그냥 어머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지민이 정말 효녀다. 민준의 말에 정희는 속이 뒤틀렸다. 지민이라는 이름조차 거짓이었는데. 저녁을 먹는 동안 정희는 계속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20년간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과연 민준이 믿어줄까? 엄마 왜 안 드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어머님 입맛이 없으시면 다른 걸 해드릴까요? 강미선의 가짜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결심했다. 이 여자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죽은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강미선의 모든 신분을 조사하고 20년 전 진짜 조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을 이 위험한 여자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다. 새벽 3시 정희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강미선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강미선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은행 사이트였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계좌가 열려 있었다.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희는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바닥이 삐걱거렸다. 강미선이 뒤를 돌아봤다. 어머님? 왜 안 주무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미선은 재빨리 컴퓨터를 껐다. 하지만 정희는 보았다. 화면에 계좌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던 것을. 정희는 화장실에 갔다 오는 척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강미선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여자의 정체를 폭로해야 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 정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면서 강미선과의 최종 대결이 다가오는데. 7. 결정적 증거와 위험한 대결.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민준과 강미선이 각자 외출한 후 정희는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신분조회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의 정체가 의심스럽고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그 정도면 전문적인 신분도용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소로 오셔서 자세히 상담 받으시죠. 오후 2시 정희는 강남에 있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김동수라는 50대 남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혹시 증거물을 가져오셨나요? 정희는 몰래 촬영한 가짜 신분증들과 의료기록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김동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특히 이 윤지민 사망 확인서는 문제가 큽니다.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내 며느리가 살인자라는 말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강미선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김동수는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했다. 이상하네요. 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는 20년 전 이후의 기록이 없어요. 마치 그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럼 지금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가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분 같고요. 김동수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이건 뭐지? 화면에 경찰청 수배 명단이 나타났다. 강미선 36세.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로 수배 중. 그런데 이건 5년 전 기록이네요. 정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수배 범이요? 네. 그런데 계속 신분을 바꿔가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이거든요. 김동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일단 이 여자가 위험한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다. 그동안 살인자와 한 집에서 지낸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며느님이 없을 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휴대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예요. 탐정사무소를 나온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강미선의 정체는 분명해졌지만 민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민이 없을 때 둘이서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꼭 둘이서 만나야 해. 민준은 잠깐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알겠어요. 지민이한테 늦는다고 하고 저녁 8시쯤 집에 갈게요. 오후 6시 정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강미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병원에.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텐데. 강미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정희의 행동을 감시하려는 듯 했다. 괜찮다. 별거 아니야. 그래도 앞으로는 꼭 말씀해 주세요. 강미선은 정희 앞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정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야, 그냥. 강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셨나요? 무슨 소리야?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다니셨는지 궁금해서요. 강미선이 점점 다가왔다. 정희는 뒤로 계속 물러났다. 그냥 병원이라고 했잖아. 어느 병원이요?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걱정돼서요. 하지만 강미선의 표정에는 걱정이 아닌 의심이 가득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미선은 즉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민준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엄마랑 얘기할 게 있어서. 민준이 거실로 들어오자 강미선도 따라왔다. 무슨 얘기인데 저도 들어도 될까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건강 얘기야. 민준의 말에 강미선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다. 그럼 저는 설거지하고 있을게요. 강미선이 부엌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민준을 방으로 데려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정희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 네, 지민이. 지민이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짜 신분증들, 의료기록, 그리고 탐정이 찾아낸 수배 기록까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지민이의 진짜 이름은 강미선이야. 그리고 그 애는 내 진짜 조카를 죽였어.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들을 들여다봤다. 이게 말이 돼요? 나도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있어.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 지민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아들아, 증거를 봐. 이게 다 가짜라고 생각해? 하지만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애가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정희는 답답했다. 역시 20년간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는 아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직접 확인해봐. 지민이에게 물어봐. 엄마,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때 문이 열렸다. 혹시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미선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지민아. 민준이 당황해하자 강미선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명할게요. 강미선은 정희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넌 강미선이지? 강미선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맞아요. 저는 강미선이에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뭐야 이게? 지민아, 내 이름이 강미선이야? 강미선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민준 씨. 사실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과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엄마가 말한 게 사실이야? 일부는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강미선은 여전히 침착했다. 저는 정말로 윤지아 언니의 딸 지민이를 사랑했어요. 그 애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봤고요. 거짓말 마. 정희가 소리쳤지만 강미선은 동요하지 않았다. 어머님,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강미선의 당당한 태도에 민주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절망스러웠다. 20년간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자신의 말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진짜 조카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다음 챕터에서 계속.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강미선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최종 대결이 8.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어머님,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강미선의 당당한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빠져나왔구나.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 정희가 휴대폰을 꺼내자 강미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떳떳하다면 상관없겠지? 정희는 112를 누르려고 했다. 그 순간 강미선이 재빨리 일어나 정희의 손목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왜? 떳떳하다며? 강미선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민준 씨, 밖에 나가 계세요. 뭐? 지금 당장 나가세요. 강미선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지민아, 너 왜 이래? 나가라고 했어. 강미선이 소리를 지르자 민준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지민아, 나가세요. 지금 당장. 강미선이 민준을 밀어내려고 하자 정희가 막아섰다. 아들은 여기 있어야 해. 내 진짜 정체를 봐야 하니까. 강미선은 정희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 이런 악마를 집에 들이다니. 정의의 절규에 강미선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더 이상 온화한 며느리도 가엾은 과거를 가진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차가운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민준 씨, 잠깐만요. 강미선이 정의를 밀쳐내며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이 지금 충격받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제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나가주세요. 지금은 저 혼자 어머님을 설득할게요. 강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강한 위압감에 민준은 주춤했다. 3년 동안 믿었던 아내의 모습과 눈앞의 차가운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민준의 눈빛을 본 정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아, 나가지 마. 이 여자가 널 속이고 있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민준이 정의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강미선이 한 발짝 더 다가와 정의의 손목을 낚아챘다. 나가라고 했어, 강민준. 민준의 이름이 아닌 본명을 부르는 강미선의 목소리에 정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민아, 너 왜 그래? 민준이 놀라 소리치자 강미선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의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어머님, 제가 떳떳하다고 했죠. 제 거짓말은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께는 제가 가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세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강미선은 정의의 귀에 속삭였다. 그 순간 정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발견했던 모든 증거들이 강미선에게는 이미 계획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너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만들면 되니까요. 강미선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정의가 아는 어떤 미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정의는 품속에 감춰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제 강미선이 자신의 방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넌 강미선이지? 맞아요. 저는 강미선이에요. 너는 내 진짜 조카를 죽였어. 지민이는 어차피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면역 결핍증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냈어요. 시설에. 거짓말 마.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미선과 정의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미선은 당황한 듯 정의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정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지민아, 이거 다 뭐야? 해명해봐. 민준이 소리치자 강미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갑게 웃었다. 그래. 해명할게. 어차피 끝났으니까. 강미선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들은 게 다 맞아. 나는 윤지민이 아니야. 나는 강미선이야. 20년 전에 지민이를 데려갔고 보험금을 타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그랬어? 왜라니? 가난이 싫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가난이야. 나는 언니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깨달았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왜 내게 접근했어? 어쩌다 보니 만났지.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봤어. 부유한 배경, 좋은 직업, 그리고 강미선은 정의를 바라봤다. 그리고 너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삶을 훔치기로 했어. 완벽한 계획이었지. 완벽한 며느리가 돼서 너의 돈을, 어머님의 삶을 모두 가질 계획이었어. 강미선은 정의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랑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완벽한 계획을 망쳤어요. 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삶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정희는 이미 사설 탐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었다. 강미선 씨 신분도용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강미선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희와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혐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너는 평생 행복했을 텐데. 강미선은 그 말을 남기고 경찰에 이끌려 나갔다. 강미선이 사라진 후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3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은 너무나 컸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정희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에필로그 다시 찾은 삶의 맛. 며칠 후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평온함이었다. 정희는 시장으로 나가 반찬 가게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맡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정겹게 느껴졌다. 민주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당분간 집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정희의 곁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민준이 어설픈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지도 않고 특별한 향신료도 없었지만 아들이 해주는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고맙다 아들아.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20년 전 잃었던 언니와 조카의 복수를 대신 이룬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20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위조된 초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강미선,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정희와 민준의 이야기는 다음 후속작에서 계속됩니다. 건강백과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